근데 사춘기는 우리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제 굉장히 변화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행동 특징, 감정 특징이 있어요. 그 전하고도 다르고 어른하고도 다른데 요 안에서는 사실은 그거를 허용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때는 그러라고 있는 때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생각하는 사춘기는 중1이면 입시 준비해야 되고 중2면 더 빡세게 해야 되고 중3이면 죽기 살기로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완전히 충돌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 남았다고 얘는 이제 사춘기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막 너무 부딪히면은 이제 애가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랜만에 대기자 상담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조선미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조선미입니다. 사춘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남겨주신 40대 후반의 엄마의 고민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40대 후반 엄마입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출퇴근이 일정치 않고요. 저는 재택과 출근을 병행하는 사무직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들은 집에 오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줄줄 이야기하던 아이였습니다. 친구랑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까진 일,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준 농담, 급식에 뭐가 나왔는지까지 세세하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저도 그걸 들으면서요, 아이의 하루를 함께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온 뒤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변했습니다. 표정이 굳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처음엔 사춘기라 그런가 보다 했지만 요즘은 집에 오면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딱 닫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휴대폰 화면만 보거나 제가 오늘 어땠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몰라. 그냥 그래. 그냥 이런 단답뿐입니다. 예전에는 웃으면서 대꾸하던 농담에도 무표정하게 재미없어 라고만 말을 합니다. 친구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아서요. 학교에서 잘 지내는지 혹시 따돌림을 당하는 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방 안에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하거나 이어폰을 꽂고 음악만 듣습니다. 외출 제한도 거절합니다.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해도 귀찮아 라고 끝입니다. 저는 아이의 마음을 열고 싶은데요. 억지로 묻는 게 오히려 벽을 더 높이는 것 같아서 말조차 조심스럽거든요. 남편은 나도 알아서 크겠지라고만 하지만 저는 아이와의 대화가 단절된 채 시간만 흐르는 것이 마냥 두렵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저를 더 멀리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가면 나중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라는 사춘기 자녀를 둔 엄마의 사연이었습니다. 요즘에 이런 질문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이거 정상이라 안 올라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정상이에요? 어떤 면에서 정상이에요? 대화가 끊겼다는 게 대화는 어느 정도 끊기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단 남자애들이 크면 말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말이 줄어든다는 게 긴 말을 안 합니다. 뭐 할래? 아니? 뭐 하는데? 아 그냥 몰라. 하다못해 30분 뒤에 배가 고플 건데도 뭐 먹을래? 아니? 배 안 고파? 아닌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20분 있다가 아 엄마 배고파!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적인 상태를 알아차린 능력이 이제 청소년이 되면은 훨씬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중력도 떨어져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뭘 기억하고 와서 엄마한테 이렇게 조잘조잘 얘기하는데. 예. 그리고 저는 이거 엄마하고 막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재미있게 했는데 네. 이제 엄마는 아유 뭐 아들인데 너무 사랑스럽다 딸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얘는 이제 정상 발달이 아이 이제 아기에서 남자아이 남자 어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남자아이에서 남자 어른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엄마랑 조잘조잘하는 건 줄어들까요 늘어들까요?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 정상이죠. 과정이에요. 예. 근데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이런 고민을 남겨주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이게 너무 어느 날 갑자기 조짐이 없이 갑자기 이렇게 흘렀다고 얘기하시면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왜냐면 요즘에 또 워낙 세상이 흉흉하니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입을 닫아버린 건 아닌지라고 걱정하시는데 이게 경계를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고민이 있어서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자연스러운 흐름인 건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걱정하실 만한 무슨 학교 폭력이다. 뭐 이 정도는 저는 이제 애들이 얘기를 뭐 시간이 얼마가 지나든 얘기를 할 가능성이 훨씬 큰데 자잘하지만 큰 거. 뭐 이를테면 여자애들이 내가 넷이 같이 놀았는데 한 애가 둘을 데리고 가서 놀면서 나만 빼. 이거 걔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엄마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시겠죠, 엄마가. 신경 쓰지 마. 라든지. 걔 누구니? 그렇게 쿨하게? 네네. 아니, 그러니까 걱정을 어떻게 해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 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더 많이 걱정하셔서 계속 물어볼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말하기 싫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시기에 겪는 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예. 엄마가 도와줄 수 없고 또 많은 애들이 엄마가 끼어들었다가 상황이 안 좋게 된 걸 많이 봤습니다. 만약에 얘네들하고인데 우리 엄마만 개입해오면 이제 예. 얘 관계는 다 끝나는 예, 거죠. 친구들 앞에서 면이 예. 안 서고. 뭐 일테면 대부분 학습이나 이제 친구 또래 관계인데 뭐 학습은 엄마가 보시면 알 거고 네네. 또래 관계는 어차피 아이가 해결해야 될 거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집에 와서 표정이 굳고 말수가 줄었다 그러잖아요. 네네. 저는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밖에서는 활발하게 놀다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숨이 애는- 막혀. 그냥 이거는 집집마다 다를 텐데 아들 있죠? 몇 학년이에요, 큰애가? 지금 5학년이요. 자, 그러면은 엄마가 누구야 하고 부르면 왜 엄마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해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그럼 무슨 얘기해요? 그러면 뭐 잘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늘 잘 지내요. 예.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세요? 그럼 밥 먹자. 아,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근데 엄마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저는 쪽 쿨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이제 네. 이 평균적인 범에서 벗어난 거고요. 저는 벗어난 네. 엄마잖아요. 보통 이제 애가 딱 들어오면 학원 숙제 했어? 너 오늘 몇 시야? 네. 뭐 영어 단어 시험 본다며?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입을 여는 순간부터 뭔가 이렇게 질책이 날아올 거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제에 대한 확인을 뭐 어쨌든 하든지. 뭔가 너가 지금 이걸 했냐 안 했냐 네가 알아서 한 적이 있냐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굳은 얼굴로 가야 말을 덜 시킵니다. 아, 이게 경험치가 쌓아서 그렇죠. 나타난 행동이에요, 얘도? 아니 애들은 사람 아닌가요? 아. 어차피 부모님이 입을 열어서 네네. 뭐 먹고 싶니? 돈 줄까? 뭐 힘들지? 이런 얘기를 할 확률은 너 했어? 안 했어? 네. 이거랑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네, 일단 이제 무거운 얼굴로 들어가서 예, 말 못 최대한. 시키게 하고 얼른 들어가야죠. 아, 그러면 사춘기도 있고 어차피 이게 엄마가 지시사항만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경험치도 있고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말문을 이 시기에는 좀 닫는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일단 이 시기는 네. 모든 관심사가 또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은 그냥 있는 분이지 네. 뭔가 상호작용하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딸은 다를까요? 딸은 딸- 어때요? 이 친구는 아들이지만. 딸은 좀 경우에 따라 다른데 친구랑 엄청 놀다가 미안하면 엄마랑 잠깐 놀아줍니다. 뭐 만약에 관심사가 같으면 좀 하기도 하지만 네. 친구가 전화 오면 바로 갑니다. 둘 다 아들이든 딸이든 친구가 훨씬 더 중요한데 딸은 엄마랑 상호작용을 놓치지 않는. 일단 비슷하니까 훨씬 그 문턱이 이렇게 낮은 거죠. 네. 그래서 뭐 너 왜 내 속옷 갖고 갔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내놓으라고 뭐 엄마 이 옷 지난번에 샀는데 뭐 이렇지 않아? 뭐 이렇게 일상에 공유하는 주제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말문이 조금씩 좀 닫혀져서 이게 뭐 어떤 이유든 근데 또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왜 말을 안 할 수 없어요? 만약에 말문이 아이가 대답을 잘 안 해. 얘기도 안 해. 그럼 그걸 그냥 바라보는 제가 방향. 보니까 네. 남자애들은 지네끼리도 말 안 해요. 형제끼리도 아주 친구끼리도 짧아요. 굉장히 네네네. 짧고 네. 이를테면 이제 신체 활동 위주로 생활이 간다든지 그럼 뭐 일단 뛰고 뭐 가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뭘 차분차분 생각하는 이제 그런 뇌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엄마 뭐라 그랬어? 이런 것도 이제 기억 안 나고 예. 약간 이렇게 할딱할딱 뛰어다니는 어. 시기니까 알았어 알았다고 이렇게 하면 너 했어? 까먹었어 이렇게. 그래서 아빠는 이해하나 봐요. 아빠는 그렇죠. 대부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예. 지금도 이 가정도 나도 알아서 크겠지 하고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정상이라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예. 아빠는 이해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고. 그래서 저는 너무 평화로운데 네. 이제 걱정을 만든다. 아들하고의 상호작용과 딸하고의 상호작용이 다른데 이분은 이제 아들만 하나신가 봐요. 이제 그럼 본인이 친정 엄마랑 했던 상호작용을 기준으로 삼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뭘 하는지 들어봤자 별거 안 해요. 밥 네. 먹고 애들이랑 빙빙 네네. 운동장을 돌거나 잠깐 네. 공 차거나 네. 근데 뭐- 학교에서는 생각보다 별일 없다. 얘도 잘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약간 멍한 상태에서 학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뭐 학교에서 누구랑 싸웠다든지 뭐 그 자식이 나를 어떻게 뭐 이 정도에는 뭐 딱히 근데 공통적으로 요즘에 이런 말씀들을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한테 많이 듣는데요. 뭘 같이 하자고 하면 집에만 있고 싶어 한대요, 애들이 요즘에. 시부모님 뭐 하자 그러면 좋아요? 시부모님, 근데 예전에 나갔잖아요. 외식도 하고. 외식하고 그러니까 싶어 하잖아요. 좋아하냐고요. 좀 그렇게 굳이 물어보신다면.
이게 이제 내 생각이 분명해지면 이렇게 앉아서 좋은 말씀 듣는 게 힘들죠. 맛있는 거보다 자유가 더 좋은 거죠. 맛있는 것보다 자유가 더 좋은 예. 친구들이 많다. 그러니까 앉으면 얘기를 하면 애가 더 많이 해요, 부모가 더 많이 해요. 부모가 더 많이 하죠. 그럼 부모가 뭐 자유롭게 뭐 무슨 아이돌 얘기 하겠어요? 아니면 학원 학습 얘기 하겠어요? 다른 얘기 하겠죠. 네. 관심사보다는. 근데 이제 얘는 이렇게 비싼 거 먹으면서 벌 받는 거예요. 권하지도 말고 좀 놔둬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이건 정상적인 발달이라는 걸 좀 인식시켜 주시면서 그냥 놔뒀을 때 마음 편하게라도 이게 걱정하고 계셔서 사연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잘 크네.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에 친구들 전화 오거든요. 이제 그럴 때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대답하고 뭐 이 톤, 뭐 이런 걸 보시면 되고, 여자애들은 또 무슨 일 있으면 이렇게 쪼가쪼가쪼가 되면서 뭐 걔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되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뭐 이렇게. 근데 남자애들은 사실 뭐 그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뭐 친구랑 싸웠어. 기분 나빠. 이틀 뒤에는 이제 없는 걸로 되고 뭐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지금 뭘 따돌림을 당하면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분이 따돌림을 당하는 건 아닌지인데, 요거는 10살 이하 아이를 키우는 엄마 모두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도 얘가 크니까 같이 성장을 하셔야 되거든요. 뭐 필요한 거 없니?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그 정도? 뭐 그러면 이제 돈이나 아니면 좀 늦게 들어오면 안 돼? 뭐라든지 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대화가 예전보다 부족해졌고 말을 많이 안 한다는 것만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얘는 나가서 엄청 말을 많이 합니다. 대상이 바뀌는 시기인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엄마한테 와서 뭐 우리 뭐 국어 선생님이 어떻고 수학 선생님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걸 남자애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나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걸 인정하면 좋을 것 같다. 그 네. 대신 부모님이 자녀가 사춘기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아주 엄마로선 철천지 왼수죠. 고민을 지금 많이 하신다. 이분들한테 좀 조언을 좀 나눠주세요. 일단 사춘기가 정상 발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겪고 나도 겪었거든요. 근데 사춘기는 우리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제 굉장히 변화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행동 특징, 감정 특징이 있어요. 그 전하고도 다르고 어른하고도 다른데, 요 안에서는 사실은 그거를 허용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때는 그러라고 있는 때거든요. 근데 이제 사춘기는 원래 호르몬이 나오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뭐 또래 관계 이렇게 하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미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많이 보이는 때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생각하는 사춘기는 중1이면 입시 준비해야 되고 중2면 더 빡세게 해야 되고 중3이면 이거 죽게 살기로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완전히 충돌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 남았다고. 얘는 이제 사춘기 시작됐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막 너무 부딪히면은 이제 애가 우울증이 오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밀어붙이되 좀 탄력성 있게 한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학 가는 해부터 마이너스로 이제 1년 없어졌어? 야, 2학기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압력을 확 가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춘기면 이 반작용이 더 크다는 거죠. 그걸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밀어붙이기만 하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춘기를 걱정하는 게 입시 때문인 확률이 너무 높잖아요. 다죠. 네, 입시에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부작용이 있을까봐.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밀당을 하셔야 돼요. 밀당을 안 하면 이 김이 안 빠져서 한 번에 이렇게 빵. 너무 많이 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그냥 사춘기니까 하고 좀 넘길 수 있는 쿨함이 필요하겠네요. 그냥 이제 학원 갖고 제일 많이 싸우는데요. 얘가 허덕허덕 하고 다니고 있는 데라면 이제 좀 한시적으로라도 좀 숙제를 안 해서 좀 봐준다거나 아니면 조금 덜 어려운 데로 바꿔준다거나. 근데 이제 그러면 굉장히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제 애들은 이를테면 매일매일 그 야근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주말도 없이. 야근을 쭉 하는데 그럼 체력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좀 고1이면 3년 동안 이 체력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양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한 번씩 이렇게 풀어주고 그래야지 오래 버틸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쭉 압력을 가하시는 집이 많더라고요. 사춘기 때문에도 많이 오시죠. 반항이 너무 심하다든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항을 갑자기 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압력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전에는 이렇게 막 새벽 1시까지 공부하던 애가
왜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그리고 이제 뭐 더 던지는 건가요? 던지는 것보다 더 많은 게 약을 먹고 병원 옵니다. 나 정신과 약 먹었어 이렇게 해갖고 매일 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거는 아이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찼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힘들다고 힘들다고 보여주려고요. 그다음 이렇게 내가 이렇게만 해야 알겠어?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부모는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약간 또 좀 놓게 돼요.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좀 지나면 다시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안 잡는 경우는 없어요. 다시 안 잡진 않더라고요. 너무 슬프다. 만약에 줄이면 계속 애 눈을 보고 우린 너 포기했어. 애를 너무 괴롭혀요. 그런 상황도 있으니 많은- 이 정도의 많은- 사춘기는 좀 우리가 네네. 여유롭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현실적인 조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수님을 자주 뵐 수가 없기 때문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고정 댓글을 통한 양식을 통해서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가끔 뵐 때마다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